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우 정원철의 한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한정판에서는 매주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재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주식 관련된 정보 또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바로 두 번째 모멘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산업이 제일 많이 발달했다고 보십니까? 언택트. 언택트? 네. 그러면 언택트 산업이 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산업이 바로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저희가 오늘 반도체인가요?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얘기가 사실 주식시장 안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죠. 코로나 이후로 사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뭐 차량 반도체 부족은 그렇게 엄청 막 핫한 테마는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워낙 우리나라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이제 굴지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가 부족하다? 차라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고 재고가 쌓여가지고 값이 떨어진다. 라는 얘기들은 사실 많이 나왔었는데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부족하다? 이거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좀 이제 부각이 된 이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역사적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 사업 자체가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벌리는 맞아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소수의 기업들이 운영을 했었던 사업 부분인데요. 이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쵸.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당연히 코로나.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 뭐 한파 왔었다, 뭐 정전 있었다, 뭐 공장 불났었다와 같은 이제 대외적인 이슈들 때문에 공장이 잘 안 돌아갔었던 이유가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전기차가 활발하게 생산이 됐죠. 이 근래 들어서 탄소 배출이라는 키워드가 너무나도 많이 부각을 받아줬기 때문에 이제는 내연 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차라고도 하죠. 근데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프리미엄 반도체, 그러니까 상당히 고퀄리티의 반도체 수요를 더 요구를 하고, 내연 기관차 대비해서 이런 자율주행차 아니면 전기차에는 훨씬 더 많은 차량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 좀 발생되다 보니까 기존에 100이라는 모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500이라는 모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외적인 뭐 코로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진 나고 맞아요. 뭐 공장 멈추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50밖에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5배수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생산은 줄어들어가지고 이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한 가지는 또 뭐였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수요 예측에 좀 실패를 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가 좀 이렇게 다시 좀 원상복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해가지고 좀 감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을 했는데 자동차 시장이 너무 빠르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돈도 많이 풀렸었고, 그래서 이제 투자도 많이 진행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급속도로 막 사람들이 차를 원하고, 막 말씀해주신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같은 수요가 폭발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6개월이면 한 100대 정도면 팔릴 수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좀 하자. 그리고 뭐 한 6개월 뒤에는 한 150대 팔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차량 반도체를 딱 세팅을 해놨는데, 너도 나도 차를 산다 하니 없어도 못 파는 상황이 진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크게 3가지 이유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라는 단어가 시장에 많이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산업은 사실 작년에는 24%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정말 가시적인 성장폭을 보여줬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도체 산업 자체가 이번 연도부터 좀 많이 둔화되죠. 그렇죠? 네? 이번 연도부터 상당히 많이 둔화되고, 근데 그 와중에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폭을 보여주는 쪽이 바로 차량용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더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매출 기준으로 보자면 25년도까지의 이 시장의 총 매출 파이가 100조 원까지 늘어나 줄 수 있다. 그리고 30년도까지는 138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대기업들 또한 가시적으로 좀 투자가 집행이 되고 그 산업 쪽으로 지금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 파운드리 사업이 좀 집중했었던 외국 기업이 하나 있죠. 네, 인텔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마진이 잘 안 남다 보니까
굳이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예를 들 것도 없죠. 내가 현대차예요. 현대차. 근데 한 요 정도 좀 마진이 남는 거면 굳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뭐 상부상조 한다고 이제 다른 기업과의 시너지를 또 내는 또 긍정적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A라는 회사한테 요런 차량용 반도체는 본인들이 좀 담당을 해주고 또 B라는 회사한테 여기서 또 이제 설령 좀 잘 안 될 수 있으니 B 회사에서도 이제 다리를 다 걸쳐놓고 이제 우리는 완성차 만들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다가 차량용 반도체 필요하면은 전화해가지고 차량 반도체 한 100개만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땡겨서 쓰는 그런 구조였는데 A가 안 되고 B도 안 되고 C도 안 되다 보니까 받을 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현대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내재화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이제 작년에도 실제로 얘기가 나왔었고, 맞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인텔뿐만 아니라 뭐 독일, 뭐 네덜란드, 일본 다 완성차 기업들이 좀 내재화하고자 하는 준비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 차량용 반도체 사업이 돈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일본의 르네사스, 뭐 네덜란드의 NXP, 독일의 이제 인피니온이었죠. 네네. 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5개에서 6개 기업 정도만 이 정도 사업 부문을 유지를 해왔었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뭐 인텔, 퀄컴, 뭐 엔비디아, 삼성전자까지 할 거 없이 삼성전자 냉정하게 보면 이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의 후발주자예요. 그렇죠. 네, 이러한 사업 부문에서 좋고 공격적인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매출이 100조 원에서 138조 원까지 늘어난다라는 것은 대기업 입장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사업 부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수요 자체는 늘어나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프리미엄 자동차는 앞으로 내연 기관차를 모두 다 대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이미 뭐 법제화도 많이 되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얘기도 사실 뭐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환경을 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산업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연기관차는 살살 이제 없어지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전기차와 뭐 자율주행 수소차와 같은 그런 친환경 자동차들이 이것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조건 오기 때문에 처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한 100개 들어간다. 우리가 휘발유, 경유 모는 차에 차량 반도체가 한 10개, 100개 들어간다 하면은 자율주행 전기차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또 자동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하는데 뭐 우리가 운전해서 하는 것보다 칩들이 막 연계를 해가지고 이거는 위험해, 여긴 가면 안 돼 하면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이거 단순히 마진이 안 남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못할 게 아니구나, 이거 빨리 진출을 해서 빨리 선점을 해야겠구나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대한민국 안에서 이렇게 뭐 가시적인 이런 차량용 반도체 기업은 사실 없습니다. 없었는데 굳이 하나 꼽자면 저는 DB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DB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예전부터 이 차량용 반도체 사업 부문에 적자폭을 좀 많이 키워놨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자폭을 감안을 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키워나갔었는데요.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군들 중에서 탑 10 안에 드는 그런 가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기업. 그리고 주가 또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이런 해안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통찰력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굉장히 좋으신 CEO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뭐 DB하이텍도 코로나를 예상하지는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을 뚝심 있게 이렇게 쭉쭉 밀고 나가는 거는 진짜 이거는 경영자의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좀 딴 얘기긴 한데 시젠이라는 우리가 좀 PCR 코로나 검사 받잖아요. 그 기업도 처음에는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왜 하냐, 돈도 안 되는 거 왜 하냐 했는데 사촌인지 어떤 그 작은 할아버지 어떻게 누군가가 밀어줄게, 이거 해봐라 해가지고 10년 넘게 남들이 막 그냥 이거 도대체 뭐 분자 진단 이거 왜 뭐 진단을 하냐, 그냥 뭐 고치면 되지 이러는 와중에도 꾸준히 해서 뭐 사실 뭐 재작년 작년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회사가 된 것처럼 DB하이텍도 이제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를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금을 쌓아둔 게 120조 원이 넘는다고 하죠. 12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좀 적극적인 M&A를 진행을 해가지고 어떠한 특정 산업과 분야를 개발시켜 나가겠다,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말이 좀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고 이번 CES에서도 발표가 나와줬어요. 그리고 그 중 하나 제일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기업군들은 삼성전자 M&A 관련된 이슈하고 충분히 엮여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로봇 산업, 차량용 반도체, 뭐 바이오 헬스케어 등등 여러 가지 많지만 현실적으로 삼성전자가 직접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차량용 반도체고 그 M&A 이슈 또한 같이 살아있다고 보시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사실 이쪽 분야에서의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뭐 독일의 인피니온이니 뭐 네덜란드 NXP니 이런 기업을 M&A를 하겠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만 대한민국 기업들이 그렇게 기술력에선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테마로서 봤었을 때 충분히 간접적인 수혜를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 어떠한 이제 좀 고인물 느낌의 이제 여기에 이제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를 진출하는 방법이 첫 번째 말씀하신 그 해당 그 분야에 있지만 빛을 못 보는, 기술은 갖고 있는데 빛을 못 보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빛을 못 보는 회사를 M&A를 통해서 너가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잘 하고 있으면 내가 이거 뭐 홍보라든지 광고, 뭐 판매 이런 루트는 내가 도와주겠다. 왜? 나는 돈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들이 코로나 이후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어떠한 시장에 진출은 하고 싶어. 근데 좀 안 해본 데야.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 살짝 좀 밀려있는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시너지 한번 효과 내보자. 라고 하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아마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반도체 얘기에 나와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D램, 낸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D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굉장히 이제 거의 뭐 최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이제 낸드 이쪽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도 바로 M&A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이든 간에 그 시장이 좀 괜찮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만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는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M&A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거는 또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관심이 꼭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관련 기업군들은 뭐 저희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자면 현실적으로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을 M&A를 한다라는 건 저는 그러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 훨씬 더 큰 기업을 수십조 원을 들여서 차라리 M&A 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그냥 단순한 테마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 산업 자체가 그만큼의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M&A 이슈만 아니고 산업으로만 봐도 충분히 M&A 관점에서는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나 차량용 반도체 하면 텔레칩스? 네, 시장에서는 텔레칩스가 제일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 글로벌 기업에 대비를 해서도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DB하이텍. 그렇죠. DB하이텍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저희가 DB하이텍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정말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값을 많이 쳐주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DB하이텍은 그냥 냉정하게 보면 돈도 잘 번다. 근데 뚝심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이 훨씬 더 커져갈 것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은 크죠. 네, 충분히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보브 반도체를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어보브 반도체가 뭐 진출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이슈가 좀 나와줬었는데 어보브 반도체는 하나의 테마 정도로 그렇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실수혜주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특정 어떤 산업이 어떤 이슈가 땅 터졌다. 그래서 실수의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게도 실수의 기업보다 그냥 뭐 테마로 좀 엮인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물론 있고 하지만 DB하이텍처럼 뭐 진짜 말 그대로 뚝심 있게 하는 회사들은 뭐 이런저런 뭐 시장의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도 갈 길 가는 종목들은 진짜 좋은 회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모멘텀으로는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가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또 준비를 한 게 있죠? 준비한 게 있죠.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이거 하지 말아라. 거의 뭐 꼰대처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전편에 올려놨고 그리고 다음 주제는 이걸 해라. 하지 말라고 해서 이거는 하라는 것도 말씀을 또 해드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또 재미있고 퀄리티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